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여우가 둔갑을 하여 사람을 홀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이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습니다.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지고 안개가 짙게 끼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험한 산세를 의지하여 밭을 일구고 약초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으나, 마을을 감싸고 도는 묘한 정적 속에는 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돌석이라 불리는 청년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름처럼 몸이 단단하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마을의 다스일은 도맡아 할 만큼 성실하고 착한 심성을 지녔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그에게는 남들과 다른 외모를 주었습니다. 돌석의 얼굴은 마치 거친 바위를 정으로 쪼담한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험상비었으며, 눈은 부리부리하고 코는 주먹만하여 처음 보는 사람들은 심리 밖으로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험한 얼굴 때문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으며,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둠의 웹에서 거래되는 것은 신분이 아닌 얼굴이다. 사람 가죽으로 만든 가면을 쓰는 순간 그것은 벗겨지지 않고 서서히 두개골을 녹여 파고든다. 이 가면들은 죽임당해 가죽이 벗겨진 여우들의 얼굴, 잃어버린 머리를 대신할 새로운 해골을 찾아 인간의 삶에 달라붙는다. 익명에 대한 욕망이 또 하나의 저주를 부른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 얼마나 순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대놓고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이따금씩 낯선 이들이 마을을 지날 때면 돌석을 산적이나 도깨비로 오해하여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석은 아무 말 없이 쓴 웃음을 지으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는데, 그 축 처진 뒷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리게 할 만큼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는 겉모습은 거칠지 몰라도 속마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부드럽고 여린 사내였으며, 밤이면 남몰래 하늘의 달을 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분이라 불리는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운 용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서 마을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돌석은 오래전부터 남몰래 분이를 연모해 왔으나 감히 자신의 흉측한 얼굴로 그녀에게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그녀가 우물가에서 물을 닦는 모습이나 밭에서 나무를 캐는 모습을 나무 뒤에 숨어 훔쳐보며 가슴만 시커멓게 태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분이가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발을 헛디뎌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내려오기 힘겨워할 때였습니다. 돌석은 숲속에 숨어 있다가 그녀가 잠시 다리를 주무르며 쉬는 틈을 타 몰래 바구니를 들어 집 앞까지 옮겨다 놓았습니다. 분이는 나중에야 바구니가 옮겨진 것을 보고 누가 도와주었는지 알지 못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돌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에 나서는 순간 분이가 놀라거나 싫어할까봐 몹시 두려웠던 것입니다. 돌석의 사랑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고 형체도 없었으나, 그 깊이는 저 산골짜기의 깊은 연못보다도 깊고 푸르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산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며 마을 분위기가 더욱 스산해졌습니다. 해가 짧아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일찍 문을 걸어 잠갔고, 밤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주막과 사랑방을 중심으로 기이한 소문이 하나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 너머 장터에서 묘한 물건을 파는 떠돌이 장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장수는 보통의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신비한 물건을 취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쑥덕거리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실로 믿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 장수가 파는 물건 중에는 사람의 얼굴을 감쪽같이 바꾸어주는 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탈은 나무나 종이로 만든 조잡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살가죽처럼 부드럽고 따뜻하여 한 번 쓰면 원래 자기 얼굴인 양 찰싹 달라붙는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 탈을 쓰면 천하의 박색도 절세미인이 되고 늙은이도 젊은이로 변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바람을 타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도깨비의 장난이라 했고, 누군가는 신령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돌석은 처음에는 그 소문을 헛소리라 여기며 무시하려 했으나, 밭을 갈거나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옆마을의 곰보가 그 탈을 쓰고 장가를 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늙은 과부가 20살 처녀처럼 변해 새 시집을 갔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외모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아온 돌석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얼굴을 바꿀 수 있다면 나도 분이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돌석은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물결에 일렁이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거칠었으며, 그 모습이 너무나 밉살스러워 주먹으로 물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을 하시던 늙은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돌석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얼버무리고는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따뜻한 밥상 앞에서도 돌석은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아궁이에 타오르는 불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신비한 장수에 대한 호기심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 모인 노인들 사이에서도 그 장수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거리였습니다. 그 중에는 호기심을 보이는 이도 있었지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은 곰방대를 털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사람이 타고난 생김새는 부모가 주신 것이고 하늘이 정한 운명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 하면 반드시 큰 화를 입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돌석은 나무 뒤에서 그 말을 들었지만 귓가에는 이미 분이에 환한 미소와 함께 잘생긴 선비가 되어 그녀와 혼례를 올리는 자신의 모습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경고는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사위가 조용해지자 돌석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마치 그를 재촉하는 듯했고, 가슴속의 답답함은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결국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장수를 만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돌석은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고개로 향하는 길은 험하고 가파랐으며 밤 안개가 자욱하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머리 위에서는 까마귀가 기분 나쁘게 울어댔습니다. 평소라면 무서워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을 밤길이었지만 돌석은
오직 얼굴을 바꾸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두려움을 잊은 채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의 발걸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고개 정상에 다다르자 짙은 안개 사이로 희미하고 푸르스름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장수가 머무는 곳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돌석은 가슴이 쿵쾅거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불빛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며 그를 오라고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침을 한번 꿀꺽 삼킨 뒤 조심스럽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천막 하나가 덩그러니 쳐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기묘한 향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천막 가까이 다가가자 바람에 펄럭이는 천막 틈으로 기이한 물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장터에서 볼 수 있는 집신이나 호미 같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의 털가죽, 말라비틀어진 약초, 그리고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기괴한 가면들이 허공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그 기괴한 풍경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금 분이의 고운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천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막 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 춥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천막 안쪽 깊숙한 곳,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오르는 탁자 뒤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만은 짐승의 그것처럼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돌석이 들어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도 들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발로 찾아온 손님인가? 아니면 길을 잃은 나그네인가? 그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거칠고 쉰 소리여서 듣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이 흉측한 얼굴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모아둔 엽전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남의 집 비를 거들어주며 평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노인은 탁자 위에 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돌석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강렬한지 돌석은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돌석의 울퉁불퉁한 얼굴을 보며 기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겉은 거친 바위 같으나 속뼈대는 아주 튼튼하고 실하구나. 아주 탐나는 그릇이야. 노인의 말은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 없었으나 돌석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에 놓인 커다란 함을 가져왔습니다. 그 함은 검붉은 쾌칠이 되어 있었고 뚜껑에는 알 수 없는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함을 열자 방 안 가득 비릿하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함 속에는 수십 개의 달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돌석이 마을 탈춤놀이에서 보던 그런 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그대로 벗겨낸 듯 핏기가 돌고 솜털까지 보송보송한 진짜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호탕하게 웃는 남자의 얼굴이었고 어떤 것은 수려한 선비의 얼굴이었으며 심지어는 곱디고 온 여인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 생생함에 돌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지만 동시에 그 아름다움에 홀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 중에서 가장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긴 남자의 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성에서 이름을 날리던 한량의 얼굴이라네. 이것을 쓰면 자네도 당장이라도 과거에 급제한 선비처럼 보일 것이야. 노인이 탈을 돌석의 눈앞에 흔들자 탈의 입술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실룩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돌석은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 탈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멸시와 외로움에서 벗어나 분이와 함께하는 꿈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마지막 순간에 망설였습니다. 탈에서 풍기는 묘한 비린내와 이것을 쓰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쓰면 정말 제 얼굴이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벗을 수는 있는 건가요? 돌석의 물음에 노인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쓰면 제 살과 다름없이 되니 벗을 필요가 무엇 있겠는가? 자네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얼굴은 영원히 자네 것이 될 걸세. 노인의 눈빛이 순간 붉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돌석은 눈을 질끈 감고 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노인의 손에서 탈을 낚아챘습니다. 탈은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부드러웠으며 손에 닿자마자 사람의 채운 것 같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탁자 위에 돈꾸러미를 챙기며 음산하게 속삭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쓰게나. 그리고 명심하게. 절대 거울을 보며 의심을 품지 말게. 노인의 당부는 왠지 모를 섬뜩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탈을 품속 깊이 감추고 도망치듯 천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노인의 웃음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 했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곧 미남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엉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고 멀리 마을 어귀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석은 어머니가 깰까봐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창호지로 스며드는 푸른 새벽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탈을 꺼내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탈은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윤기가 흘렀고 마치 돌석을 올려다보며 어서 써달라고 재촉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이것만 쓰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거친 얼굴을 한 번 만져본 뒤 천천히 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탈을 쓰는 순간 곰보 돌석이는 사라지고 세상 누구보다 멋진 사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탈을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자신의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탈의 안쪽 면이 얼굴에 닿기 직전 어디선가 찬바람이 휙 하고 불어와 방 안의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순간적인 어둠 속에서 돌석은 탈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듯한 환영을 보았지만 이내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꺼지고 사위가 캄캄한 어둠에 잠겼을 때 돌석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목덜미를 차가운 손으로 낚아채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탈을 황급히 가슴에 품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는데 어둠 속에서 탈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착각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자 그는 이 기이한 물건을 지금 당장 쓰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밝은 대낮에 이 탈을 쓰고 나갔다가 혹여나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도깨비에 홀린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괴짝을 꺼내 그 안에 탈을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비단 보자기로 몇 번이나 감싸고 꽁꽁 묶어 보이지 않게 갈무리한 뒤에야 그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낼 수 있었습니다. 괴짝 뚜껑을 덮는 순간에도 탈이 들어있는 보자기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하여 손끝이 저릿했지만 그는 애써 그 기분을 무시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으면 평소처럼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했고 늙은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처럼 붕 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치기 시작하자 돌석은 부스스한 얼굴로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는데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아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지만 손끝에 닿는 자신의 울퉁불퉁한 피부 감촉은 여전히 그를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매끄럽고 잘생긴 탈의 감촉이 손에 남아있어 자신의 진짜 얼굴이 더욱더 밉고 혐오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간단히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지게를 짊어지고 집을 나선 돌석은 마을 어귀로 향하는 길목에서 발걸음을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온통 집에 두고 온 탈 생각뿐이라 바틸이 손에 잡힐 리 만무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돌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분이가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멀리서 물동이를 이고 오는 분이의 모습이 보이자 그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느 때처럼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커다란 느티나무 뒤에 숨어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아야만 했습니다. 분이는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는 얼굴로 동네 안악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를 보고 있자니 돌석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아름다운 미소를 바로 곁에서 보고 싶다. 나도 저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고 싶다는 욕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그 탈을 쓰고 다시 태어나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히고 돌아서려던 찰나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하고 치는 바람에 돌석은 까무러칠 듯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마을에서 삼신할매라고 불리는 꼬부랑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삼신할매는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주름이 깊었고 눈은 백태가 끼어 앞을 거의 보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는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대소사를 점지해주고 갓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등 마을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지만 할매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삼신할매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녀의 콧방울이 실룩거릴 때마다 돌석은 왠지 모를 죄책감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할매는 지팡이로 땅을 쿵쿵 두드리며 낮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석이 이 녀석아, 네 몸에서 이게 무슨 냄새냐? 돌석은 당황하여
자신의 옷소매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땀 냄새와 흙 냄새 외에는 별다른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저는 그냥 밭에 나가려던 참이라 흙 냄새밖에 안 날 텐데요. 돌석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매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돌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마른 장작 같은 손으로 돌석의 팔을 꽉 움켜쥐었는데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돌석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이놈아, 이건 흙냄새가 아니야. 아주 오래되고 비릿한 짐승의 피냄새. 그리고 썩은 살가죽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할매의 말에 돌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썩은 살가죽 냄새라니. 혹시 장롱 속에 숨겨둔 그 탈 냄새를 맡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 탈은 집에 있었고 지금 자신은 빈몸으로 나와 있었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내 놈이 어젯밤 산 너머 고개에 다녀온 괴로구나. 그곳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아서는 안 될 곳이 있거늘 기어이 사단을 만들고 왔어. 삼신 할매의 목소리는 이제 꾸짖음을 넘어 무서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모르게 다녀온 길이었는데 이 늙은 노파는 마치 제 곁에서 지켜본 것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돌석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속삭였습니다. 남의 가죽을 탐하지 마라. 남의 것을 억지로 덮었으면 네 뼈와 살이 녹아내리고 영혼마저 잡아먹히게 될 게다.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돌석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마음속에 이미 깊이 뿌리 박힌 욕망은 그깟 노파의 경고 따위로 사라질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매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할머니, 노망이 드셔도 단단히 드셨구먼요. 저는 그런데 간 적 없어요. 아침부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가던 길이나 가세요. 돌석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불경한 말을 내뱉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등 뒤에서 할매가 혀를 차며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귀를 막고 밭으로 내달렸습니다. 밭에 도착해서도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미질을 할 때마다 삼신 할매의 경구가 귓가에서 웅웅거렸고 흙바닥이 마치 그 기괴한 탈의 표면처럼 꿈틀거리는 것 같아 쏘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보다는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평생을 흉측한 얼굴로 살아온 서러움을 그 누가 알겠는가. 늙은이가 내 처지를 알 리가 없다. 그저 부러워서 혹은 내가 잘생겨지는 것이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일 것이다. 돌석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탈은 내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동아줄이었고 그것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 땅거미가 치기 시작하자 돌석은 서둘러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장롱 쪽을 향했고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잠자리에 들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는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자 돌석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괴짝을 꺼내는 그의 손길은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은밀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헤치자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보아도 감탄이 나올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물건이었습니다. 돌석은 탈을 들어올려 뺨에 살짝 비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탈은 아침보다 더 따뜻해져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미세하게 맥박이 뛰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 감촉은 너무나 부드럽고 매혹적이어서 낮에 들었던 삼신할매의 경고는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 이것만 쓰면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돌석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한 이마, 낮은 코, 튀어나온 광대뼈, 이 지긋지긋한 껍데기와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깊게 한 번 하고 탈을 양손으로 잡은 뒤 천천히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탈이 얼굴에 닿는 순간 차가운 듯 하면서도 뜨거운 기묘한 기운이 피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거머리가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에 흠칫했지만 곧이어 탈은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 윤곽에 맞춰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탈을 썼다는 이물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눈을 깜빡이거나 입을 벌리는 동작도 마치 원래 제 얼굴인 양 자연스러웠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턱선과 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경계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문지르고 만져보아도 턱밑이나 귀 뒤쪽 어디에도 이음새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탈은 말 그대로 그의 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촛불을 켜고 물동이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텄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동이에 비친 사람은 돌석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코, 날렵한 턱선을 가진 천하의 절세 미남이 그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젯밤 장수가 보여주었던 그 선비의 얼굴보다도 훨씬 더 생기 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돌석은 믿기지 않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보고 입을 크게 벌려 웃어보기도 했습니다. 물에 비친 미남자가 똑같이 볼을 꼬집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마저 어딘가 모르게 부드럽고 웅장하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마저도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돌석은 너무나 기뻐서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밤이 깊었기에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 분이를 만날 생각, 마을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락말락할 때쯤 얼굴 가죽 밑에서 미세한 가려움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개미 한 마리가 피부 밑을 기어다니는 듯한 간질간질한 느낌이었는데 긁으려 해도 가죽이 너무 단단히 붙어 있어 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려움은 점차 따끔거리는 통증으로 변해갔지만 돌석은 그것이 탈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새 신발을 신어도 뒤꿈치가 까지는데 얼굴을 통째로 바꿨으니 이 정도 불편함이야 당연하겠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들수록 기괴한 꿈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끝도 없는 숲을 네 발로 달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눈앞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가 어른거렸습니다. 꿈속의 자신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털이 수북한 짐승의 앞발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고 콧속으로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창을 들고 쫓아오는 소리에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데 아무리 달려도 다리가 무거워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낮에 만났던 삼신 할매가 나타나 지팡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벗어라. 당장 벗지 않으면 영영 못 벗는다. 그 호통 소리에 돌석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캄캄했고 새벽닭이 울기 전에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다행히 그 잘생기고 매끄러운 얼굴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꿈이었구나. 개꿈이야. 그는 안도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얼굴을 감싸고 있는 가죽이 어쩐지 조금 더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탈이 그의 머리통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돌석은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비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방문 열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시더니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뉘신지요. 우리 돌석이는 어디 가고 웬 귀한 도련님이 나오시는가. 어머니조차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짐짓 목소리를 깔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돌석입니다. 산신령님의 조화로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가와 돌석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펀칠한 장부가 되다니. 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실 기세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마을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마을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지만 그의 그림자는 어쩐지 본래의 모습보다 더 길고 기괴하게 늘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빨래터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 그들 곁을 지나가자 방망이질 소리가 뚝 끊기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눈길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낙들은 수군거리며 얼굴을 붉혔고 개 중에는 넋을 잃고 쳐다보는 처녀들도 있었습니다. 돌석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뜨거운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분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석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분이 역시 낯선 미남자의 등장에 걸음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돌석이 그녀 앞에 멈춰서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자 분이의 볼이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처자, 길을 좀 여쭈어도 되겠소? 돌석은 짐짓 모르는 척 말을 걸었습니다. 분이는 수줍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돌석은 그녀와의 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돌석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배가 고파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고 돌석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어귀의 장승 밑에 앉아있던 삼신할매가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 잡아라. 마을에 여우 새끼가 들어왔다. 사람 탈을 쓴 여우가 들어왔어. 할매의 외침은 평화로운 아침 공기를 찢어발기듯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할매를 쳐다보았고 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공포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돌석은 이 위기를 넘기고 그토록 원하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삼신 할매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가 마을 어귀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빨래터에 모여있던 아낙네들과 지나가던 마을 장정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매와 돌석에게 꽂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매의 신통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사람들이었지만 눈앞에 서 있는 사내가 너무나도 기품 있고 훤칠한 미남자인 탓에 도무지 할매의 말을 곧이 듣기 어려웠습니다. 저렇게 맑은 눈과 귀티 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더러 여우 새끼라니. 사람들은 삼신 할매가 드디어 노망이 든 게 분명하다고 수군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도 참. 어디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여우라니요. 눈이 어두워 헛것을 보신 게지요. 마을 촌장이 나서서 할매를 말리며 난처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돌석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촌장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낯선 얼굴이라 노인장께서 놀라신 모양입니다. 부디 탓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이 마을의 아름다운 풍광에 이끌려 잠시 머물다 가려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칠을 한 듯 매끄럽고 윤기가 흘러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촌장은 돌석의 예의 바른 태도에 감탄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 사람들도 경계심을 풀고 호의적인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삼신할매는 촌장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눈은 속여도 내 코는 못 속인다. 저놈한테서 나는 비린내는 짐승의 피냄새야. 저 얼굴은 진짜가 아니라고. 할매가 악을 쓰며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마을 청년들이 나서서 할매를 억지로 부축하여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멀어져가는 할매의 비명 섞인 경고가 돌석의 등 뒤에 차가운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은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가면 속의 진짜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분이가 조심스럽게 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호기심과 호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많이 놀라셨지요? 할머니께서 연로하셔서 가끔 헛소리를 하시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분이의 고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자 돌석은 잠시나마 공포를 잊고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분이가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걱정해주다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답하려 했으나 그 순간 뱃속에서 또다시 꾸르륵 하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황급히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 나는 소리로 여겼는지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신가 봐요. 저희 집에서 찐 감자라도 좀 내어드릴까요? 그 다정한 제안에 돌석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분이의 하얀 목덜미 밑으로 흐르는 푸르스름한 혈관이 눈에 들어오자 갑자기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며 강렬한 식욕이 치솟았습니다. 감자가 아니라 저 목덜미를 물어뜯고 싶다는 끔찍한 충동이 머릿속을 지배한 것입니다. 쏘스라치게 놀란 돌석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짐승 같은 생각을 하다니. 그는 공포감에 휩싸여 분이에게 급한 일이 생각났다며 얼버무리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뒤에서 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달리는 동안에도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코끝에는 계속해서 어디선가 맡아본 듯한 비릿한 피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코 속, 아니 가면 안쪽에서 배어나오는 냄새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의 개들이 돌석을 보고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돌석을 잘 따르던 누렁이마저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개들은 돌석의 잘생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석이 저리 가! 하고 소리치며 발을 구르자 개들은 깨갱 소리를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돌석은 자신의 목소리에 섞인 묘한 쇠소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호통이라기보다는 산짐승의 포효에 가까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점심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가 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없어서 못 먹을 진수성찬이었지만 상 앞에 앉은 돌석은 역겨움에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마치 썩은 콩 냄새처럼 느껴졌고 익힌 생선에서는 견딜 수 없는 노린내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권하는 밥 한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듯 까끌까끌하고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아 결국 헛구역질을 하며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등을 두드리며 걱정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 게냐? 안색이 창백하구나. 돌석은 체한 것 같다며 둘러대고는 건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뱃속은 텅 비어 쓰라릴 정도로 고픈데 인간의 음식은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날고기, 갓 잡은 닭의 따뜻한 피, 펄떡이는 생간 같은 것들이 떠올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증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얼굴에 달라붙은 탈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얼굴이 붓는 듯한 답답함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 밧줄로 머리통을 꽁꽁 묶어 조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탈이 피부를 파고들어 뼈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으로 기어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잘생긴 미남자였지만 그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탈의 가장자리가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가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탈의 안쪽에서 미세한 털 같은 뿌리가 나와 돌석의 살 속으로 뻗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도 이상했습니다. 검고 맑았던 눈동자가 탁한 노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동공은 세로로 길쭉하게 찢어져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락없는 여우의 눈이었습니다. 돌석은 비명을 지르며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가죽을 떼어내야만 했습니다. 떨어져! 떨어지란 말이야! 돌석은 손톱을 세워 귀 밑에 살가죽을 잡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 살가죽을 생으로 벗겨내는 듯한 끔찍한 아픔이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가죽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숙이 달라붙었습니다. 찢어진 틈새로 보인 것은 돌석의 원래 피부가 아니라 검붉게 엉겨붙은 근육과 핏줄, 그리고 그 사이를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하얀 실 같은 뿌리들이었습니다. 탈은 이미 그의 살과 하나가 되어 그를 먹어 치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와 고통 속에서 돌석은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네 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고 바닥의 흙은 피로 질척거렸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쫓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두개골이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해골들이 공중에 떠다니며 그를 유혹했고 그는 짐승의 소리를 내며 그것들을 낚아채려 점프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구미호가 나타나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가죽을 입었으니 이제 너는 나의 것이다. 새 그릇이 필요해. 여우의 눈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9개의 꼬리가 돌석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에 허덕이다가 눈을 번쩍 떴을 때 돌석은 자신이 방 한가운데 앉아 무엇인가를 우적우적 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입안 가득 비릿하고 짭짤한 액체가 맴돌았고 손에는 축축하고 털이 달린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촛불을 비춰 확인해 보니 그것은 쥐였습니다. 방구석을 돌아다니던 쥐를 잡아 산채로 뜯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석은 끔찍한 비명과 함께 먹던 것을 내던지고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입가에 묻은 쥐의 피가 거울 속의 미남 얼굴을 기괴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는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햇빛이 무서웠고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고 촌장이 특별히 그를 초대했기에 안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수건에 물을 적셔 입가에 피를 닦아내고 상처난 귀 밑을 머리카락으로 가렸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여전히 매혹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돌석인지 아니면 탈을 쓴 괴물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돌석은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햇빛이 피부에 닿자 마치 불에 데인 듯 따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늦게 일어난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어제 체한 것은 좀 괜찮아졌느냐? 얼굴이 꾀쑥하구나. 돌석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바쁜 일손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을 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벌써 많은 사람이 모여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돼지 잡는 냄새,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군침이 돌았을 냄새들이 지금은 역겨운 악취로 느껴져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돌석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시게. 도련님,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 오셨구먼. 촌장이 반색하며 그를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돌석은 사람들의 환대 속에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마당 한쪽에서 도축되고 있는 돼지의 붉은 선열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삼신할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할매의 한 손에는 말린 쑥 한 묶음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매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시작이라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돌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할매가 들고 있는 쑥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자 코가 떨어져 나갈 듯이 맵고 아파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독가스를 마신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삼신 할매는 돌석이 앉아있는 상석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물러가라. 요물아, 썩 물러가라. 할매가 소금을 한 줌 쥐어 돌석에게 뿌리자 소금이 닿은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격통이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비명 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날카롭고 괴기스러워 좌중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소금이 닿은 얼굴의 피부에서 치익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이 당황하여 할매를 막아서려 했지만 할매는 지팡이로 촌장을 밀치며 외쳤습니다. 다들 비켜라. 저놈 얼굴이 벗겨지면 너희들 간을 다 빼먹을 게다. 할매는 품속에서 부적 한 장을 꺼내 돌석의 이마를 향해 날렸습니다. 부적이 이마에 닿는 순간 돌석은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휩싸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면 안쪽의 여우가죽이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며 돌석의 두개골을 더욱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돌석은 바닥을 뒹굴며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고 손가락 사이로 검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으르렁 돌석의 입에서 살려달라는 애원과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이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석의 얼굴 가죽이 물결치듯 일렁이며 본래의 형태를 잃어가고 있었고 찢어진 눈 사이로는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우의 원한이 서린 가죽은 돌석을 완전히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고 돌석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혼란의 와중에도 삼신할매는 침착하게 쑥 다발에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쑥 연기가 피어오르자 돌석의 몸부림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장정들은 못들 하는 게냐? 어서 저놈의 팔다리를 붙잡아라. 놈이 완전히 변하기 전에 가죽을 벗겨내야 해. 할매의 호통에 정신을 차린 몇몇 용감한 청년들이 밧줄을 들고 돌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쯤 요괴가 된 돌석의 힘은 장사 서너 명이 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팔을 한번 휘두르자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습니다. 과연 마을 사람들은 이 끔찍한 요물을 제압하고 돌석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마을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돌석이 휘두르는 팔에 맞아 날아간 장정들이 여기저기서 신음소리를 내며 뒹굴었고 공포에 질린 아낙네들은 아이들을 감싸 안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평소 순박하고 힘쓰는 일 외에는 요령이라곤 없던 돌석이었지만 지금 그의 몸에는 천년 묵은 요괴의 힘이 실려 있어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바닥을 기다가도 순식간에 높이 뛰어올라 지붕 위에 착지하는 등 인간의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이한 동작을 보였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내 뼈를 다오. 새 머리통이 필요해 라는 섬뜩한 헛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돌석의 목소리가 아닌 가죽 속에 깃든 원한 맺힌 여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삼신할매는 이 혼란 속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꼿꼿이 서서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할매는 마을 농악대에게 소리쳤습니다. 진과 꽹과리를 가져오라. 쇠붙이 소리로 저 요물의 정신을 빼놓아야 한다. 어서. 할매의 불호령에 놀란 농악대원들이 허둥지둥 악기를 챙겨 들었습니다. 요괴나 귀신은 쇠 긁는 소리와 징의 울림을 가장 싫어한다는 속설이 있었기에 이것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곧이어 징, 꽹과리,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챙챙, 둥둥둥. 불규칙하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대기를 가르자 지붕 위에 웅크리고 있던 돌석이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고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저놈을 끌어내려. 삼신할매의 신호에 마을에서 가장 힘센 씨름꾼들이
밧줄을 들고 지붕 위로 던졌습니다. 돌석은 귀를 막고 괴로워하느라 밧줄이 날아오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굵은 동아줄이 그의 몸을 칭칭 감았고 장정 여럿이 힘을 합쳐 줄을 당기자 돌석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땅에 떨어지면서도 그는 밧줄을 끊으려 발버둥 쳤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밧줄을 잡은 장정들이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닐 정도였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돌석의 아름다운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어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삼신할매는 결박된 돌석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복숭아나무 가지였습니다. 예로부터 복숭아나무는 귀신을 쫓는 힘이 있어 제사상에도 올리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할매는 돌석의 얼굴을 향해 복숭아나무 가지를 사정없이 휘두르며 꾸짖었습니다. 이 흉측한 여우 새끼야, 죄 없는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 환생하려 하다니. 내 놈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 당장 그 불쌍한 놈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못할까. 가지가 얼굴에 닿을 때마다 돌석의 피부가 타는 듯한 소리를 내며 검은 연기를 피어 올렸습니다. 가면 속의 여우 홀령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할매는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다들 똑똑히 듣거라. 저것은 단순한 탈이 아니다. 탐욕스러운 사냥꾼들에게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은 여우들의 원혼이다. 놈들은 잃어버린 자신의 뼈와 살을 대신할 인간의 몸을 찾고 있었던 게야. 사람들은 그 끔찍한 진실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미남의 얼굴이 사실은 죽은 짐승의 가죽이었다니. 그리고 그것이 산 사람의 뼈를 갉아먹으며 기생하고 있었다니. 돌석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자 사람들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돌석의 의식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정신 속에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과 삼신할매가 땀을 흘리며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분이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이야, 미안하다. 내 욕심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구나. 돌석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름다운 외모는 결국 파멸을 부르는 미끼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짜내어 외쳤습니다. 할머니, 제발 이것 좀 떼어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의 처절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삼신할매는 쑥다발에 불을 붙여 연기를 더욱 짙게 피웠습니다. 매캐하고 독한 쑥 냄새가 돌석의 코와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쑥은 단군 신화 때부터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고 부정을 씻어내는 영험한 풀이었습니다. 연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가자 돌석의 몸 안에 햇리를 틀고 있던 여우의 기운이 힘을 잃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가죽 가장자리가 조금씩 들뜨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시뻘건 핏물과 함께 끈적끈적한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만큼 끔찍한 광경이었지만 아무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잡아라! 놈이 도망가려 한다! 할매의 외침에 장정들이 달려들어 돌석의 팔다리를 꽉 눌렀습니다. 할매는 들고 있던 쑥다발을 바닥에 꽂고 양손으로 돌석의 얼굴에 붙은 탈의 턱 밑을 잡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당기는 거다. 돌석이 너도 힘을 보태야 한다. 네 의지로 밀어내라. 할매와 돌석은 동시에 힘을 주었습니다. 찌지직. 마치 질긴 무명천을 찢는 듯한 소리가 나며 가죽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돌석은 비명을 질렀지만 이번에는 짐승의 소리가 아닌
인간 돌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탈이 반쯤 벗겨지자 그 안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허공에서 여우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그 연기 여우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할매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농악대가 징을 쾅쾅 울리자 괴로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산으로 돌아가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마라. 할매가 복숭아 나무 가지를 허공에 휘두르며 호통치자 여우 형상의 연기는 구슬픈 울음소리를 남기고 마을 뒷산 쪽으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습니다. 요괴가 빠져나간 탈은 생기를 잃고 쭈글쭈글한 가죽 덩어리로 변해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돌석은 탈진하여 바닥에 축 늘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억지로 가죽을 떼어낸 탓에 피부가 벗겨지고 퉁퉁 부어올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돌석이 본래 가지고 있던 울퉁불퉁하고 투박한 그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돌석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잠시 후 돌석이 쿨럭거리며 기침을 토해내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돌석이가 살았어. 누군가 외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그는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분이도 쭈뼛거리며 다가와 쓰러진 돌석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마폭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돌석의 피 묻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돌석은 부어오른 눈을 겨우 뜨고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오. 내 꼴이 흉하지요. 힘겹게 내뱉은 그의 말에 분이는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흉하지 않아요. 이제야 제가 알던 착한 돌석씨 얼굴이네요. 그 가짜 얼굴보다 100번, 1000번 더 좋아요. 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돌석의 찢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삼신할매는 바닥에 떨어진 쭈글쭈글한 여우 가죽을 집게로 집어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가죽은 불길 속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재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흉물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해. 다들 명심하게. 겉모습에 현혹되면 속 알맹이를 잃는 법이야. 할매의 엄한 가르침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돌석의 욕망이 불러온 재앙이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였기에 아무도 그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엉망이 된 잔치마당을 함께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부서진 평상을 고치고 누구는 엎어진 음식들을 치웠습니다. 장정들은 탈진한 돌석을 업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석의 어머니는 대문 밖까지 나와 서성이다가 아들이 엎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랐지만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못난 어미가 미안하다. 네 마음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약재와 음식을 가져와 돌석의 집 마루에 놓아두었습니다. 산에서 캔 귀한 산삼을 가져온 이도 있었고 집에서 기르던 닭을 잡아 백숙을 끓여온 이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돌석을 무시하거나 피했던 사람들도 이번 일을 겪으며 돌석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돌석의 집마당은 마을 사람들의 온정으로 가득 찼고 차가웠던 공기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훈훈해졌습니다. 돌석은 방 안에 누워 마루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며
얼굴의 고통보다 더 큰 따뜻함을 가슴속 깊이 느꼈습니다. 삼신 할매는 돌석의 방문 앞에 소금 단지를 묻고 금줄을 쳐 잡기가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돌석의 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절대 거울을 보게 하지 마소. 그리고 당분간은 맵고 짠 음식 대신 맑은 죽만 먹이시오. 마음의 독을 빼내는 게 더 중요하니. 어머니는 할매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매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돌석의 방을 향해 혀를 찼습니다. 덕권니, 제 그릇대로 살면 탈이 없는 법인 것을. 껍데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전날의 스산함과는 달랐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안도감과 평온함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더 이상 여우에게 쫓기거나 짐승이 되는 악몽은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울퉁불퉁한 얼굴로 밭을 갈고 땀을 흘리며 웃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분이는 그에게 다가와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건네주었고 그는 그 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석의 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낙네들은 다시 빨래터에 모여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잘생긴 미남자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라 진짜 사람됨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돌석을 도깨비라 놀리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장승도 왠지 모르게 더 듬직한 표정으로 마을을 지키고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며칠 동안 열병을 나르며 누워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맑았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쓰라렸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분이는 매일같이 돌석의 집을 찾아와 죽을 쑤어주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지극정성 덕분에 돌석의 상처는 하루가 다르게 아물어갔습니다. 돌석은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얼굴이란 가죽 껍데기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흉터들이 아물고 돌석이 자리에서 일어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 완쾌하면 다 같이 모여 잔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잔치는 가짜 얼굴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진짜 돌석이를 환영하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돌석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까치 소리를 들으며 어서 빨리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흙냄새가 그리웠고 땀냄새가 그리웠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진짜 냄새였으니까요. 찬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하던 계절이 지나고 어느덧 처마 및 고드름이 녹아내리는 늦겨울의 끝자락이 찾아왔습니다. 돌석이 끔찍한 여우의 탈을 벗어던지고 쓰러진 지도 꼬박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돌석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몸에 좋다는 귀한 약재를 구해다 주었고 이웃 안악들은 쑤어온 주기식을 세라 치마폭에 감싸 안고 달려왔습니다. 돌석은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사람들이 가져다 준 온정을 먹으며 서서히 기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 붙어있던 여우의 지독한 냄새는 어머니가 매일같이 피워대는 쑥향기에 밀려 완전히 사라졌고 방 안에는 다시 사람 사는 냄새인 구수한 메주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채워졌습니다. 돌석의 얼굴에 난 상처는 깊고 참혹했습니다. 억지로 가죽을 떼어내느라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자리는 검붉은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행여나 아들이 거울을 보고 낙담할까봐 집안의 모든 거울을 치워버리고 물동이조차 방 안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손끝으로 자신의 얼굴을 더듬으며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울퉁불퉁함과는 다른 거칠고 불규칙한 흉터들이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 매끄럽고 차가웠던 가짜 피부보다 쓰라리고 아프지만 따뜻한 피가 도는 지금의 내 살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창호지에 비칠 무렵 분이가 약탕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돌석을 일으켜 세우고 호호 불어가며 쓴 약을 먹여주었습니다. 돌석은 약을 받아 먹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 처자 내 얼굴이 많이 흉하지요. 이제 다 나아도 예전보다 더 험한 꼴이 될 텐데 어찌 이리 매일 찾아오시오. 돌석의 물음에 분이는 약사발을 내려놓고 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지만 단단했고 노동으로 거칠어졌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분이는 돌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석 씨, 저는요, 당신이 그 잘난 탈을 쓰고 나타났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100배는 더 듬직해 보여요. 분이의 의외의 대답에 돌석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탈을 쓴 사람은 겉모습은 번지르르 했지만 눈빛이 차갑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돌석 씨, 눈을 보세요. 저를 걱정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저는 껍데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짜 돌석 씨를 좋아하는 걸요. 분이의 고백에 돌석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명약보다도 돌석의 상처를 빠르게 아물게 하는 치유의 말이었습니다. 분이의 말에 용기를 얻은 돌석은 며칠 뒤 드디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쐬는 바깥바람은 상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드러난 돌석의 얼굴은 흉터투성이었습니다. 뺨에는 굵은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자국이 남았고 이마는 불에 데인 듯 쭈글쭈글했습니다. 예전의 못생긴 얼굴보다 훨씬 더 험악해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콩을 고르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리셨지만 돌석은 오히려 씩씩하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제 저도 밥벌이를 해야지요. 돌석이 지게를 지고 마을길로 나서자 길가에 앉아있던 노인들과 뛰어놀던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돌석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씩씩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웅성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돌석이 나왔는가? 몸은 좀 어떤가? 살아 돌아왔으면 됐지. 얼굴에 훈장 하나 달았다고 생각하게나 누구 하나 그를 피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그를 마을의 일원으로 더욱 깊이 받아들여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서 삼신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돌석의 앞에 멈춰서서 그 흉터투성이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습니다. 돌석은 긴장하여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혹시 아직도 요괴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혼을 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매는 쭈글쭈글한 손을 들어 돌석의 뺨에 난 흉터를 어루만지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야 사람 얼굴 같구나.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 내 놈 얼굴이 전에는 무른 흙 같더니 이제는 아주 단단한 바위가 되었어. 잡기가 얼씬도 못할 좋은 관상이다. 할매의 덕담에 돌석은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사람 굿이라며 살게 되었습니다. 돌석이 큰 절을 올리려 하자 할매는 지팡이로 돌석의 엉덩이를 툭 치며 말렸습니다. 됐다. 이놈아, 절 받을 힘도 없다. 그 힘으로 밭이나 갈아라. 그리고 저기 너만 기다리는 처자,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고. 할매가 가리킨 곳에는 분이가 새참 광주리를 이고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얼씨구 좋다 하며 박수를 치고 놀려댔습니다. 돌석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그 붉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행복함이었습니다. 돌석은 다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곡괭이로 파헤치고 호미로 고르며 씨앗을 뿌릴 준비를 했습니다. 흙냄새, 땀냄새, 그리고 거름 냄새가 뒤섞인 밭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이 일이 지긋지긋하고 벗어나고 싶은 천형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흙을 만지는 이 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땀방울이 흉터를 타고 흘러내려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의 호미질 한 번에 지난 날의 욕심이 묻히고 호미질 두 번에 새로운 희망이 심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지난번에 중단되었던 잔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 풍성했습니다. 돼지머리 대신 갓 지은 시루떡과 막걸리가 상에 올랐습니다. 촌장 어른은 돌석을 상석에 앉히고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태어난 돌석이를 위한 잔이다. 모두 들어라, 위하여. 마을 사람들의 건배 제의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은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막걸리의 알싸한 맛이 그 어떤 꿀물보다 달콤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마을의 소리꾼이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흥겨워했습니다. 돌석도 분이의 손에 이끌려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는 춤을 출 줄 몰라 쭈뼛거렸지만 분이가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자 엉거주춤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우스꽝스러운 춤사 위에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지만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정겨운 웃음이었습니다. 돌석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 청년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기 고개 너머에 있던 그 장수 천막 말이야. 오늘 낮에 나무하러 갔다가 봤는데 천막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웬 여우 뼈무덤만 수북하더래. 그 말에 좌중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삼신할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곰방대를 털었습니다. 그놈이 바로 천년 묵은 여우 대장 노릇을 하던 놈이었던 게지. 돌석이가 탈을 벗어던지고 욕심을 버리자 놈도 힘을 잃고 소멸해버린 게야. 이제 우리 마을에 다시는 그런 요물이 나타나지 않을 게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돌석은 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다가 분이의 집 앞 돌담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석은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이가 묻자
돌석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읍내 나갔다가 산 빛이요. 당신 머릿결이 고와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것은 참 빛이었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것은 아니었지만 돌석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분이는 빛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달빛 아래 빛나는 그녀의 미소는 돌석이 보았던 그 어떤 가면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돌석 씨, 우리 봄에 홀레 올려요. 어머니 모시고 텃밭 일구면서 오순도순 살아요. 분이의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돌석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럽시다. 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약속은 못해도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리다.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춥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도 더 이상 처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험상권은 얼굴을 했지만 누구보다 마음씨 착한 농부와 그 마음을 알아본 아름다운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돌석과 분이는 혼례를 올리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돌석의 흉터는 세월이 지나며 주름 속에 묻혀 희미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흉터를 용기 있는 자의 표식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돌석은 아이들이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속상해할 때면 무릎에 앉혀놓고 자신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그릇이란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안에 담긴 것이 썩으면 소용없고 그릇이 투박해도 맑은 물이 담기면 귀한 법이지. 어느 날 저녁, 돌석네 집 마루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밭에서 갖단 싱싱한 채소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돌석은 숟가락 가득 밥을 퍼서 입안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달고 구수한 밥알의 맛, 그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손주들의 숟가락에 생선을 발라 올려주셨고 분이는 남편의 밥그릇에 국을 더 퍼주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돌석은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쏟아질 듯 가득한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옛날 그 장수가 주었던 별처럼 빛나던 달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진짜 별빛에 비하면 그것은 한낱 반딧불이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옆에 누운 아내의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아내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집 안에서는 어머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맑은 공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숨결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단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휴식의 이불과도 같았습니다. 돌석도 무거운 눈꺼풀을 감았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여우도, 가면도, 쫓기는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햇살과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얼굴을 바꾸려다 마음을 되찾은 돌석이의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에도 평온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네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저 밤하늘의 달님은 알고 계시겠지요. 산골 마을의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밤입니다. 부디 걱정 근심일랑 저 아궁이의 재처럼 털어버리시고 돌석이가 느꼈던 그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좋은 꿈 꾸세요.